네, 이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개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개정을 정리하는 분계는 언제 하느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하는데, 우리는 법인으로 판단했을 때 3월 31일 일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일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은 2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아시죠?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를 거니까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의 정리분계는 4번을 한다. 4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면은, 납부세액이 있다는 것은 매출세액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여러분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매출을 먼저 입력했었습니다. 그때 매출세액을 전부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처리했습니다. 정리할 때는 차변에 옵니다. 정리할 때는 차변에 와요. 그래야 예수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할 때는 예수금이 차변에 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했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반대, 대변에 갑니다. 그러면 한번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매출세액이죠, 이게. 그런데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이죠. 7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3만 원이 많잖아요. 많은 것은 납부해야 돼요. 그게 미지급 세금입니다. 3만 원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돼요. 자, 정리하는 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분계하는 날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다음 달 25일에 세금은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분계는 이때 한다고 그랬어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때는 세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예, 회사 내부에서 회계 처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에 대한 분계는 따로 해요. 다음 달 25일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자비익은 뭐냐? 여기 밑에 나오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때만 적용을 해주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정신고 때에는 10,000원을 세금을 공제해줘요. 그것을 자비익으로 처리해줘요. 그러면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이 빠지고 10,000원은 자비익 처리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줄어드니까. 애정신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환급세액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뭐냐? 선생님, 예. 저 10,000원이라는 것은 전자 신고를 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대가로 10,000원을 주는 건가요? 납부할 세금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납부할 세금이 3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만 납부해라. 그러니까 10,000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신고,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금액이 맞다면 미지급 세금은 2만 원이 되고 자비익을 10,000원으로 줍니다. 무조건 10,000원이에요? 예, 무조건 10,000원. 예. 매출이 크든 작든 그냥 일률적으로 10,000원. 이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란 건 뭐냐면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든가 이러면은, 평소보다 시설 투자 많이 하면 기계장치라든가 고정자산 매입이 많으니까 매입세액이 어느 특정 기간에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10만 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15만 원이에요.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많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돈을 세무서로부터. 그래서 미수금 처리합니다. 5만 원 미수금. 미수금 처리예요.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을 때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자기이익이 만 원 생기면서 받을 돈이 만 원 늘어나요. 여기서 6만 원. 그럴 때는 납부할세액이 있을 때는 납부할세액에서 깎아주는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깎아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환급세액을 늘려주는 거예요. 만 원. 예. 여기 자비이익이 회사는 만 원으로 기록하고 여기 미수금이 6만 원이 되는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미수금을 늘려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이것이 나오든 나올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문제는 FAT 1급 시험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안 나오면 뒤에 밑에 다음 페이지가 나올 텐데 부가세를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 네, 그 둘 중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수행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이건 우리가 계속 봐왔었어요. 봐왔기 때문에 6개를 다 해보진 않고 2개만 해볼게요. 3번. (6번) 네. 뭐 3번, 6번도 다 해본 겁니다. 다 여러분 금방 찾을 거예요. 우리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서 손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들락날락 봤단 말이에요. 6개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할 필요는 없고 1번하고 6번을 해보죠. 1번하고 6번. 1번하고 6번. 1번이 더 낫겠네.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 과세표준이 얼마냐.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과세표준을 못 찾아요. 이거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기 작성돼 있네요. 제 거는. 자, 여러분 다 드신 분은 다시 작성하시고. 자,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표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표준 찾았죠? 김명숙 씨. 네. 과세표준 얼마죠? 그것만 과세표준인 것 같다? 이것만?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이 납부할 세액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이게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에, 이게 납부세액이 아니라 이 가번이 이게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그래서 이 금액이 요 위에도 보입니다. 이 매출세라고. 매출세액이라는 뜻이에요. 그 매출세액의 공급가액, 요게 과세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110,150,002 과세표준입니다. 그 옆에 요게 매출세액이에요. 여기 이게 아셨죠? 자, 그 다음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은 얼마냐?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건 했던 건데, 예, 고정자산 관련 매입의 매입세액은 이거죠. 262만 원이다.
2,620,000이다.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뭐 6개 다 해보진 않았어요. 이제 수행 2번 여기가 이제 회계처리입니다. 회계처리 하시오. 자, 9월 30일자로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용산세무서 4002번으로 거래처 등록 전표 입력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분계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까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고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리분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여기서 여러분이 과연 요것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 밑에 있는 것에서 9번에 있는 가가 여기 매출세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감계에 있는 17번에 나는 매입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숫자는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에 있는 금액이 차감세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분계하실 때 여기 복잡한 이 표를 이쪽 거를 보시는 것보다 이 위에 걸 보실 것을 권장을 해 드리는 거예요. 위에 거 보는 게 편하니까. 다른 숫자하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위에 거 3개. 딱. 그러면 이걸 계정 과목으로 한번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매출세, 이게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세, 이건 계정 과목이 뭐였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감세, 양수로 나왔죠? 납부할 세액이에요. 미지급 세금. 아까 정리분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어느 숫자고 부가세 대급금이 어떤 숫자고 미지급 세금이 어떤 숫자인지를 알아야 이 숫자를 복사해 가지고 이제 정리분계 할 거예요. 자, 시험 볼 때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걸 시험지에 적었다가 또 다시 전표 입력하는 것보다 이 화면에서 직접 복사. 그러면 적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매출세를 클릭하시고 복사를 떠보겠습니다. 자, 매출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러면 이 숫자가 복사됐어요. 11,015,000 시험지에 안 적어놓고도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가서 합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열어요. 일반 전표를. 그래서 9월 30일자로 정리해야 되죠. 9월 30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우리가 지금 복사해 온 게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정리할 때는 차변에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로 검색해 보면 부가세 예수금 255번 보인다 이거죠. 여기다 놓고 엔터 하시고 거래처. 자, 거래처 필요 없어요. 부가세 예수금은 지나가시고 적요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적요 써볼까요? 1번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계한다 이거. 그리고 금액은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아까 컨트롤 C 해놨던 11,015,000이 여기에 딱 붙여지죠. 됐어요. 다음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시고 매입세 5480000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떠졌죠?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래 방향키 쳐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4 대변. 대변에 또 부가로 검색해 보세요. 코드에서 부가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135번 나오죠. 엔터. 자, 거래처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적유에서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적유. 대변의 금액은 컨트롤 V. 그러면 5,480,000 네, 입력됐죠? 아래로 내려와서 납부할 세액은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이죠. 자, 4번 대변. 미지. 자, 미지로 시작되는 개념 과목이 5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 미지급 세금으로 합니다.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서는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래서 261 이거는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어느 세무서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까 이 문제에서 아까 그렇게 나왔죠. 어느 세무서였죠? 네. 용산세무서를 등록해라 그랬어요. 4002번. 그러면 이 거래처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야죠. 그러면 000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용산세무서 타자하세요. 용산세무서 이렇게 타자하시고 나서 엔터 치죠.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4002 그리고 엔터 치면 거래처 외에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내버립니다. 등록하면은 여기 4002번 용산세무서로 거래처 등록되면서 입력이 됩니다. 자, 적용은 뭐냐면은 네, 부가세 미지급 계상이죠. 8번 적용. 그리고 여기 복사해 올 것 없이 여기 빨간 것이 요 차이 나는 금액 그대로 넣어주면 숫자가 똑같은 숫자예요. 5535,000 5535,000 거기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가서 볼까요? 보세요. 차감세가 5535,000이지 않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차의 금액이 바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고 이 매출세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여러분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매입세액을 가지고 이거는 부가세 대급금 개념 과목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차감세는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차감세가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예요?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보일 때는 미수금으로 한다. 미수금. 이렇게 양수로 보이면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은 부채요. 우리가 내야 되니까 세금을. 미수금은 용산세무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자산으로 처리해 두는 겁니다. 미수금은 차감세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얼마. 여기서는 지금 자비이익이 없는 건가요? 네? 자비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비이익. 예, 자비이익이 없습니다. 첫째, 왜 없느냐? 전자신고를 했다 쳐봐요. 대부분 다 기업들이 전자신고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2기 예정과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예정과세 기간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확정신고 때만. 왜 그러냐? 제 생각엔 그래요. 예정신고는 법인만 하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은 예정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전자신고 안 하고 방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이 방문신고하지 법인사업자들이 방문신고하는 법인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개인사업자들은 되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전자신고라는 것을 안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방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신고하는 시기는 개인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하는 시기가 언제다? 확정 신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00원 세금을 돌려주겠습니다. 전자신고 좀 해주세요. 하는 차원이겠죠. 선생님 저 위에 지금 부가율이 있잖아요. 네? 저 위에 부가율 적은 거. 맨 끝에 맨 위에 차원점.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오른쪽에 제가 그 차감세 옆에. 차감세 옆에 부가율. 네. 저건 뭐예요? 부가율이 이거에 대한 이 납부할 세액이 매출액의 몇 %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게 부가율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율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뭐 저걸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납부할 세액이 5535,000이고 나누기 매출세액이 11015,000이잖아요. 해보면 50.24%네. 그것이 아니고 그 매입세에 대한 부가가치율이다 그러면 이 납부세액이 이 차감세가 부가가치세인데 과세표준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나? 아니 그건 아니고 매출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매출세액에 대한 것 같은데 계산기로 돌리면 그건 안 나오는데 50.24%가 나오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5535,000을 11015,000으로 나누면 50.24%가 나오는데 매입에서 매출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요거 나누기 요거 예 그건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5480,000 나누기 11015,000 네, 더 낮아지는데요. 49.1. 허허. 네, 뭐 이거 별로 관심 없게 봐가지고 제가 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혹시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원래 부가율 하면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이거를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몇 %냐를 따진 것이 부가가치율일 텐데 이것의 분모가 매출세 같은데 이 매출세를 해보니까 한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 1번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10월 25일. 자, 정리분계를 한 날로부터 다음 달 25일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날입니다. 정리분계하는 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분계 해두었다가 부속서류 서류 잘 챙겨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 미리 납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 25일 날 딱 맞춰서 납부를 합니다. 예. 현금 사정이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세금은 마지막 날 탁.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도 25일 날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도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용산세무서에 납부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정리분계를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아까 일반 전표에다가 납부세액을 얼마로 했어요? 네, 요거 있죠? 5535000 요거 딱 복사해 가지고 날짜를 10월 25일로 고쳐 볼까요? 10월 25일 날 차변의 부채 감소 3번 차변의 미지에서 미지급 세금 261번 찾아주시고 거래처는 용산 세무서 코드 걸어주시고 저교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게 없네요. 네, 여기다 적어주죠. 네, 부가가치세 납부라고 그냥 타이핑해 주시고 금액은 아까 복사 떠왔죠? 컨트롤 V 5535000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뭐예요?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되겠고요. 은행을 꼭 코드로 걸어줘야 됩니다.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서 신한 해주셔가지고 신한은행 보통 적용은 부가세 납부라고 엔터로 복사하고 가시면 되고요. 금액은 똑같은 거니까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도 코드로 꼭 넣어야 되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도 코드로 꼭 넣어줘야 됩니다. 납부시 분계는요. 과세기간 종료의 정리분계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납부시 분계가 훨씬 간단하죠. 딱 두 줄만 넣으면 되니까. 아까 정리분계는 기본적으로 세 줄. 만약에 자비익이 있으면 네 줄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납부시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거 다시 소개합니다. 1번이 뭐다? 과세 표준이다. 2번이 뭐다? 매출세액이다. 3번은 뭐다? 매입세액이다. 4번은 뭐다? 차가감 납부세액이다. 5번은 뭐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6번은 무엇이다? 고정자산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정리분계 우리 했던 거 나옵니다. 9월 30일 날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세금, 용산세무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세금이 된다. 자, 10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할 때 회계 처리, 차변의 미지급세금, 용산세무서,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다. 수행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야 합니다. 11번 과세매출, 51번 과세매입, 부가세 10% 있는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되고 13번 면세매출하고 53번 면세매입은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한 거래이고요. 17번 카드과세 매출이나 57번 카드과세 매입은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해당이 되고 54번 불공매입은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 54번 불공매입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해가지고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제3부 4장이 끝났어요. 제3부 5장의 내용은 뭔가요? 243페이지로 가볼까요? 결산 처리. 네. 결산 분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론할 때에도 결산분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전표 입력을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의 절차, 우리 그 더전 프로그램에서 하는 결산의 절차는 결산 체크 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 수동 결산을 일반 전표에서 하고 나서는 두 번째로 자동 결산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거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면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으로써 결산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결산 처리에 대한 전표 입력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결산 사항이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수행 1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행 1번은 우리 회사 고정자산 대장을 다 입력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승용차 2461하고 7466, 그 다음에 컴퓨터는 우리가 그동안 다 입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 컴퓨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요거 건물하고요, 에어컨하고 요 비품, 요 두 개만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 다시 가볼까요? 네, 전체 메뉴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 하시게 되면 엔터를 3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2개하고 컴퓨터는 들어가 있죠. 자, 건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2 눌러서 건물. 자산 코드 1001. 자산은 본사 건물. 취득 2020년 0701. 그러면 기초에다 넣어야죠. 2020년이면 전기에 취득한 거니까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겁니다. 신규 취득이 아니라 기초가액에 5천만원. 그러면 전기에 감가상각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도 입력이 필요해요. 1250000. 그러면 전기말 장부금액 자동 계산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9번에 상각 방법까지 내려갑니다. 9번에 상각 방법까지 내려갔어요. 자, 상각 방법은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정액법이다. 1번 그대로 두시고 10번 내용 연수를 넣어줍니다. 내용 연수는 20년이다. 20. 그 다음에 사용 부서가 본사이기 때문에 여기 경비 구분은 800번대 판매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요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사항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에 대한 단기 감가상각비는 250만원, 1년치 감가상각비가 250만원이다. 다음은 이거 에어컨 입력하겠습니다. 자, 5번째 줄에서 비품을 검색합니다. 212번 비품. 코드는 3001번이죠. 그 다음에 자산명 에어컨. 취득일은 2019년 7월 25일. 자, 19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입력한다? 기초가액에다 입력한다. 기초가액 2432000. 그러면 2019년도에 결산했을 것이고 2020년도에도 결산했을 것이고, 따라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160만 원이네요. 1600 플러스. 자, 장부 금액 자동 계산됐고요. 내려와서 상각 방법, 정률법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 5년 입력하면 정률이 계산되면서 계산이 됩니다. 0.451. 사용 부서는 본사라고 되어 있죠. 본사니까 경비를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정률법에 의해서 당기분의 감가상각비는, 에어컨의 감가상각비는 37만 5,232원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고정자산 누락된 걸 다 입력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관리대장도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고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해서 결산 기준일의 감가상각비도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행 2번은 그냥 생략하고 수행 3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여기서 조회해가지고 이 감가상각비를 12월 말로 조회해가지고 저장을 해두면 결산, 자동 결산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는 회계 처리에 큰 도움이 되는 메뉴니까 고정자산 등록, 그 다음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 이건 뭐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 때 한 번만 저장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메뉴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고정자산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기 있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결산월이 몇 월이다? 12월이다. 그러면 31일 입력되고요. 경비는 전체 보겠다. 그랬더니 건물 12월 달까지 누적 감가상각비 250만원, 차량 운반구 12월까지 누적 감가상각비 363만 3,333원, 비품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55만 5,632원, 이 세 건을 모두 합치면 800번대 감가상각비 전체는 6,688,965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별 그리고 자산별로 12월까지 누적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닫기를 누르면서 저장을 해두어야 나중에 결산 분기할 때 편합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닫습니다. 닫으면 물어봐요. 데이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예 해보실까요? 저장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여기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수행 결과를 여기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다 했죠. 에어컨까지. 감가상각비도 다 확인했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그냥 뭐 보면 되는데 뭐 회계 처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생략했고요. 우리는 안 해봤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이건 아주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회해가지고, 여기 주의해 보면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화면을 닫고 저장을 하면 나중에 이럴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에 있는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걸 클릭할 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갔을 때 이거 써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일 패션에
이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그리고 장부 마감을 해서 오늘 3일 패션이 끝나네요. 예,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장부 마감. 예. 그러면 사실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기 유형은 아직 숙달은 안 됐지만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 정도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시험에 대비하려면 이거 숙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달하기 위한 문제들이 뒤에 쫙 나와요. 이제. 예. 그래서 10분간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수동결산 분계, 자동결산 분계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